2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쫄 필요가 없어요. 2차 방정식 활용은 엄청 쉽답니다. 우리 1학년 때, 2학년 때 방정식 활용 풀으냐고 죽는 줄 알았거든? 농도, 거리 막 정가, 원가 막 너무 힘들었잖아. 근데 2차 방정식은 그런 활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엄청 쉽고요. 구하고자 하는 것만 x 잡으면 돼요.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딱 정하죠. 그러면 문제를 쫙 읽어본 다음에 식을 세워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든지 근해 공식을 넣든지. 근데 활용은 대부분 인수분해가 되긴 합니다. 근데 근을 구해요. 해를 딱 구해요. 그 다음에 그 해가 두 개까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이 답이 적합한지를 확인만 하면 돼요.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왔다. 그럼 음수는 버리는 거지.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6cm 하나는 2cm가 나왔어. 근데 기본적으로 4cm보다 커야 돼. 그러면 6cm 선택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도 있고요. 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한 해가 뜻에 맞는지만 확인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답이 두 개가 다 답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어렵지가 않아요. 2차 방정식의 활용은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이렇게 구한다 라고 알려줬어요. 고맙게도 이렇게 구해라. 그럴 때 대각선의 개수가 20개래. 그럼 다각형은 몇 각형이냐 물어봤거든요. 근데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 이거잖아요. 얘가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진 몰라도 2분의 n n-3 이게 바로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공식인데 글쎄 그게 20이 되는 n을 구하는 거예요. 난 몇 각형일까? 이걸 구하는 거죠. 고마운 문제 같아. 이 공식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공식을 또 까먹으신 분은 지금 외워야겠죠. 양변에 2 곱해요. n 곱하기 n-3은 40이다. 상상할 수 있죠. 두 개의 수가 3만큼 차이 나는데 3만큼 차이 나는 거 곱해갖고 40이 되는 수는 상상할 수도 있긴 해요. 그쵸? 8. 8호 40이니까 n은 8. 팔각형! 답을 해도 되는데 2차 방정식은 넘겨서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0은 0이다 라고 능형으로 문제 풀어주시는 겁니다. 왜? 2차 방정식은 두 개까지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해가요. 해가 두 개까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딱 하나 나온다고 해서 답을 하지 말고 능력걸로 고친 다음에 인수분해까지 해보시는 겁니다. n-8, n 플러스 5는 0이에요. 그래서 정말 두 개가 나와요. 얘를 만족하는 n은 8 아니면 마이너스 5거든? 근데 다각형이잖아. 다각형은 그것도 기본적으로 삼각형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될 수가 없다. 답은 8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거든요.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다. 그럴 때 두 홀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얘들아 홀수는 얼마 차이 날까요? 연속하는 두 홀수 2 차이 나죠? 그래서 얘를 그냥 이만큼 차이 나게 잡으셔도 돼요. 그 연속하는 두 홀수를 잡을 때 x 플러스 2 이렇게 작은 수를 x로 잡았습니다. 근데 이 x는요 홀수일까요 짝수일까요? 당연히 연속한 두 홀수니까 얘가 홀수겠어요 짝수겠어요? 홀수만 답이 나와야 되겠죠? 앞에 있는 x는 홀수가 되고요. 그리고 홀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자연수예요. 홀수 짝수는 자연수 중에서 홀수 짝수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수는 음수는 홀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해볼게요. 얘네 둘을 곱한 게 이거래요. 그럼 x랑 x 플러스 2 곱한 게 195구나. 두 개만큼 차이 나거든요. 그럼 두 개 차이 나는 애들 중에서 곱했을 때 195 되는 수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195를 한번 소인수분 해보면 될 텐데 너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5, 3, 15, 5, 9, 4, 15 3, 13 그랬더니 15하고 13이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얘가 13일 가능성이 있네요. x는 13 이렇게 넘겨짚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것도 좋지만 2차 방정식은 그냥 두 개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넘겨요.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95는 0이다. 얘를 소인수분 해봤더니 이런 식이야. 그래서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13은 0이다. 그럼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
마이너스 15가 되거나 13이에요.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5가 들어가잖아? 여기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15, 거기다 2 더하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죠. 13이 들어가 보세요. 둘 중에 작은 수를 알려준 거거든요. 둘 중에 작은 수가 13이래. 그러면 13하고 15가 됩니다. 걸맞는 건 이건 거죠. 얘는 두 홀수라고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자연수라는 조건에 맞지 않아. 그래서 미안한데 너는 안 되고 너는 괜찮다 이게 되거든. 그럼 두 홀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 멈추시는 분이 계셔요. 두 홀수를 구하라고 하니까 얘 또는 얘? 이렇게 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에요. 이거는 두 홀수 중에서 작은 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작은 수의 후보가 얘가 되거나 얘가 된다는 얘기지 두 홀수가 답이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수의 후보가 얘 아니면 얘가 되는데 얘는 걸맞지 않아가지고 버리고 얘만 답이 된다는 거지. 답은 13, 15가 되겠습니다. 165개를 남김없이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요. 그럴 때 한 학생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학생 수보다 4만큼 적다. 얘네들이 좀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그럴 때 학생 수를 물어봤단 말입니다. 결국 구하고 싶은 거는 학생 수야. 그러니까 학생 수를 x 잡자. 학생 수를 x만 잡았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이 x보다 4만큼 작대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서 그럼 한 명이 받는 사탕의 개수는 x보다 4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사람 수보다 4개 적게 받는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독해의 문제예요. 한 명이 받는 개수는 우리 모여있는 학생 수보다 4가 작더래. 그래서 학생 수가 x면 한 사람이 받는 사탕 수는 x-4개가 되는 거죠. 총 165개를 남김없이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X명에게 몇 개씩? X-4개씩 나눠줬습니다. 사탕이 다 소진됐겠지. 남김없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165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X값을 알아내는 거예요. 근데 2차 방정식은 뭐라고 했죠? 는 0일 포인트라고 했죠? 여기다가 2차식을 써주셔야 되고요. 2차식은 0꼴로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2차식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인수분해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은 근해 공식을 통해서 x를 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를 능력으로 넘겨주셔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5는 0인데 얼핏 떠오르지가 않거든? 165가 뭐 곱하기 뭐지? 4만큼 차이 나는 수가 있나? 이렇게 하면은 잘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11 곱하기 15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얘랑 더해서 양 끝에 있는 두 개 더해서 가운데가 나온다는 거는 11의 배수잖아요. 지금 11의 배수 중에서 15 곱하면 요거 나올 것 같으니까 11 곱하기 15가 되는데 난 그게 잘 안 보인다 하면 얘를 소인수분해 하십시오. 165는 어떤 성분으로 되어 있느냐? 5, 35, 5, 35, 3, 11 해가지고 15하고 11로 팀을 짜면 4만큼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15한테 마이너스를 붙여줘. 이렇게 하면은 그때 x가 15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1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은 이 중에 하나를 버릴 수도 있거든요. 둘 다 되는지 보는데 x는 사람수예요. 양수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1은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15명이다 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산해보면은 15명이 있었을 때 11개씩 받을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165개가 다 소진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15명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거를 x로 잡는 게 좋아요. 되도록이면. 이 문제도 모든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면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 올린 이렇게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죠. 풍 쏘아 올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은 뚝 떨어지겠죠. 올라가다가 떨어지는데 이게 2차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포물선의 형태를 띠고 있나 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2차 이런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데 하여튼간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근데 초속 25m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우리가 미분적분해서 이거 높이를 미분해서 속도, 미분해서 가속도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중학교 때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냥 뭐 처음 속도가 1초에 25m 날아가게 썼나 보다.
근데 점점 속도가 줄어들어서 여기서 속도가 0이 되고 다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럼 t가 중요해요. t 초후. t는 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높이래요. 아, 이게 중요한 거죠. t는 초고 그 t를 여기다가 대입했을 때 높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t는 초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때 높이를 구하고 싶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5t의 제곱 더하기 25t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 내가 1초 후의 높이가 궁금하다. 그러면 여러분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세요. 1초 후의 높이. 그러면 그때의 높이는 마이너스 5 더하기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m 가 있습니다. 1초 후에 20m 가 있다. 여기가 20m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나 2초 후의 높이가 궁금해요. 그럼 t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2초 후의 높이는 마이너스 5, 4, 20 플러스 2배니까 50. 그러니까 3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30 이렇게 가 있는 겁니다. 2초 후에는 여기에 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초의 높이는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왜 예를 들어서 이 높이가 있다. 그럼 높이를 우리가 height니까 h로 잡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h는 하고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h는 높이를 의미하는 거고 높이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초를 집어넣으면 돼요. 1번 물어봤어. 높이가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것은 수업 올린 지 몇 초 후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미 구하긴 했네요. 우리가 2초 후. 2초 후에 30m가 될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우연의 일치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 1번에서 높이가 30이라고 했으니까요. 요게 30이 되면 돼요. 이게 높이거든요. 높이를 담당하는 식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번은 높이에 해당되는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5t가 얼마? 30. 얘가 30이 되는 t를 구하는 거야. t가 몇 개일게? 2개까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2차 방정식 형태 아닙니까? x 대신에 t만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래서 t를 구하면 t가 2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처음으로 30m가 되는 순간 물어봤거든. 그래서 2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를 골라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5로 좀 넘어갑니다. 부호가 바뀌고 5 나눠요. 5하고 6 나올 때 좀 신경 쓰라고 했죠? 얘는 마이랑 마삼이에요. t 마이 t 마삼. 그럼 2개가 있어. 2초 후에 한 번 30m 되고 3초 후에 한 번 30m가 되거든. 근데 만약에 처음으로라는 말이 없으면 2초 후, 3초 후가 다 답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처음으로라고 하는 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 처음으로 30m가 되는 걸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30m가 되는 건 두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30m가 되니까요. 한번 올라가면서 한번 30m가 되고 다시 내려오면서 30m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2초 후에 일어난 일이고 3초 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2초가 답입니다. 만약에 처음으로라는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2초, 3초가 다 되겠지만 지금은 처음으로라는 말 때문에 2초 후에 처음으로 30m가 된다 라고 풀면 되고 2번은 지면에 떨어진다고 했거든? 그럼 사랑아, 지면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해석하면은 높이가 얼마라는 얘기죠? 높이가 0이라는 뜻입니다. 위에는 너무 직접적으로 말해줬어. 얘들아, 높이가 30이 될 때를 구해볼래? 이랬는데 2번은 약간 간접적으로 말했죠. 지면에 떨어질 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건 약간 은유적이긴 한데 지면에 떨어질 때라는 것은 높이가 0일 때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0일 때의 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몇 초 후에 땅에 떨어질지 구해봐라. 얘가 높이라고 했잖아. 높이가 0이니까 얘가 0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25t가 0이 되는 그 순간에 t를 구해야겠구나. 마이너스 5로 나눠줍니다. t제곱 마이너스 5t는 0이야. 요거 인수분해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t로 묶어주세요. t로 묶어주니까 t마 5는 0이라서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혹은 얘가 0이야. 그러므로 아하, 그때의 초는 0초 후 또는 5초 후가 됩니다. 근데 0초 후는 처음 여기에요. 내가 처음에 썼을 때 있죠? 이때가 0초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높이는 물론 0이긴 0이겠죠. 하지만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 순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초는 걸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5초가 답이 되는 거지.
5초 후에 땅에 떨어진다 해서 2번은 5초가 답이 되겠습니다. 0은 버려요.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가 나오지만 두 개를 다 선택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의미를 보시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0초에서 5초에서 딱 떨어졌으면 중간은 몇 초였을까요? 가장 높았을 때는 2초와 3초의 중간이 2.5초였겠네? 이런 느낌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요한 거는 높이가 30m일 때 t를 구하라 그러면 높이가 30이다. 또 땅에 떨어졌을 때의 초를 구하라 그러면 높이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는영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는영, 여기도 는영.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은.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하면 되겠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었어요. 정사각형이었는데 처음에 이게 이제 정사각형이었던 거지. 근데 그거를 가로를 이만큼 늘리고 세로를 4만큼 줄여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넓이가 72래요. 새로운 직사각형 넓이가 72. 그렇다면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는 뭡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걔를 x라고 잡는 거죠.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한 변 길이가 x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처음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x로 잡아주니까 얘가 x고 얘가 x인데 우리 새로운 직사각형을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이만큼을 늘렸습니다.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2. x에서 이만큼을 늘렸다. 얘는 x에서 4를 뺐어요. 그래서 세로랑 가로의 길이가 다시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x보다 이만큼 더 길어지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요. x에서 4만큼을 뺀 이렇게 됩니다. 넓이가 70이니까 새로운 가로 아이씨 2였구나. 집중을 안 하고 있어.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또 새로운 세로 두 개를 곱한 것이 72가 되면 좋겠다. 이럴 때의 x를 구하는 거지. 그쵸? 전개해서 는영 만들어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마이너스 8이지만 마이너스 72도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0. 그럼 이건 말 그대로 8하고 10이 있잖아요. 그래서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이 있겠죠. 그럼 x값이 두 개가 나와요. 10이 되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8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변의 길이니까 양수니까 답은 10만 되겠습니다. 자, 집중 잠깐 부탁드립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폭이 일정한 도로를 만들었어요. 십자로요. 그 도로를 만들어서 길을 만들었는데 도로를 제외한 땅 넓이가 204다. 그럼 여기 파란색이 204라는 얘기거든. 도로를 제외했잖아. 도로를 제외한 땅, 파란 땅. 넓이가 204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건 도로의 폭이에요. 그러니까 폭을 xm 잡는 거지. 여기에 길의 폭이 xm다. 이거는 도대체 얼마냐? 원래는 전체가 얘랑 얘랑 곱하면 300이거든? 이 직사각형 넓이가 300인데 근데 파란색 넓이가 204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십자가가 96 정도 되는 것 같긴 한데 과연 그 폭이 얼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가 x고 얘가 x입니다. 이런 문제 풀 적에는요. 한쪽으로 대륙을 다 모아주세요. 얘가 아시아, 뭐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땅이 있어, 대륙이. 이 대륙이 옛날에는 만약에 하나였다고 생각해봐. 지구가 막 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얘가 대륙이 점점 벌어졌어.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만약에 나눠졌지만 옛날에 이게 하나였다라고 치면은 몰빵을 시켜줍니다. 얘를 이쪽으로 붙여주고 하잖아? 그럼 이 폭만큼이 쫙 남게 그러면서 1번, 2번, 3번, 4번의 대륙이 이렇게 붙어버려요. 보이죠? 1, 2, 3, 4 보이죠? 그러니까 이 파란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대륙을 하나로 완전히 붙여가지고 파란색이 나왔어. 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지. 채 이해될까요? 모르고 몰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채야. 이제 이 길이가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얘가 얼마일까요? 그렇지. 폭이 x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x니까 전체 20에서 x만큼을 제외하세요. 20-x가 가로의 길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 폭이 x예요.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 채희야? 그렇죠. 15-x입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한 게 204랑 똑같다. 식을 세우면 되겠죠? 가로는요 20-x, 세로는요 15-x. 그 두 개를 곱하면요 204가 된다. 전개해가지고 마이너스 35x 더하기 x제곱이다. 는형을 만들어 줍시다. 넘어와서 이게 돼요. 그러면은 32하고 3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하면은 x-가 되지만 해는 반대이기 때문에 이 도로의 폭이 32m가 되거나 아니면 3m가 되거든. 근데 15를 넘을 수 없잖아.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는 없으니까요. 짧은 길이 15m보다도 더 작아야 되니까 얘는 될 수가 없어요. 도로의 폭이 어떻게 32m가 됩니까? 그러니까 답은 3m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